안녕하십니까. 이게 저번에 올린 게 녹음이 안 돼서 다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아, 오늘 타이틀 제목은 세계 최고의 그 강력한 공립고등학교 엘리트 교육을 제공하는 뉴욕. 그 중에는 지금 여기 나오는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또 물론 일반 고등학교도 있지만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서울로 따지면 그 과거나 외고죠. 그래서 이제 보통 입학 시험이 11월 달에 있었는데 내년에는 이제 1월 달로 미뤄가지고 그 시장이 시험을 안 치고 어떻게 추첨을 해갖고 흑인들을 집어넣으려고 꼼수를 뿌렸는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시험을 치르기로 했죠. 그런가 하면 뉴욕에는 특수목적 중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 학교 중에 그 고등학교 중에 절반 정도가 그 스크린 자기네 학교에서 학생을 뽑을 수 있습니다. 일정 수준을. 그래서 그런 또 전공이 있고요. 뭐 법학이면 법학. 그래서 지금 이 사진에 나오는 학교가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라가디 하이스쿨, 그뭐 서울로 따지면 서울 예고죠. 근데 물론 공립이죠. 이것도 한국에서는 그 김윤진 씨가 이 학교 출신인데 영화 배우 그 사람이 그 로스트에 오디션에 갔을 때 그건 이제 동양인 배우가 필요하죠. 필요한데 다른 사람의 마음에 있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 라가디 하이스쿨 나왔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냐 그러고 바로 뽑았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 학교죠. 여기는 음악과 미술, 퍼포밍 아트, 한국 예고들은 굉장히 그 클래식한 데 집중하는 데 반해서 이 사람들은 이제 현실적인 그 지금 하고 있는 컨템포러리 아트에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오디션을 봐서 들어가는 겁니다. 오디션을 봐서 들어가고 올해는 이제 현장에서 못하니까 할 수 없이 그 비디오 테이프를 제출하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그 뉴욕에는 스페셜라이즈 하이스쿨 몇 개가 있을까요? 물론 뭐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120개 정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시험을 봐서 입학을 하는 학교는 여기 있는 이런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필기 시험은 없고 그 실기만 보는 라가디아 아까 그 학교 빼고 나면 8개 학교가 있죠. 원래는 3개만 있었습니다. 브롱스 하이스쿨 오브 사이언스하고 브루클린 텍하고 스타븐슨 하이스쿨. 그래서 랭킹으로 보자면 스타븐슨이 1등이죠. 그 다음에 2등이 브롱스 스쿨 오브 사이언스, 3등이 브루클린 텍이었는데 최근에는 뭐 스테튼 아일랜드 텍도 치고 올라오고 근데 이 3개 학교는 학생 수이 800명 이상 되는 큰 학교들이고 한 학년에 나머지는 뭐 100명 뭐 이 정도 되는 조그만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이 학교들이 너무 크고, 그, 이 특정 장소에, 예를 들면, 스타번스는 맨하탄에 있죠. 있다 보니까, 멀다 뭐 이런 불평이 있어갖고, 이제 시립대학마다 그 특수학교를, 특목고를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르만 칼리지니, 오크 칼리지니, 다 그 뉴욕 시리 칼리지죠. 그다음에 시리 칼리지 오브 뉴욕. 근데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시험을 봐서 입학을 하다 보니까 또 그 안에서 경쟁이 심하고 또 교사들도 수준 높은 과목을 가르치다 보니까 많이 차이가 납니다. 스타븐슨 하이스쿨 같은 데는 그 수준이 미국 전체 탑5 안에 들어가죠. 공사리도 합쳐가지고 1년에 한 학생이 800명 정도 되는데 그 학교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 이 SAT 성적을 갖고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이 조금 원본보다는 좀 흐리네요. 여기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하니까. 근데 보면은 이제 뉴욕시 학교가 1군에서 5군까지 학교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지역별로 비슷한 그 학교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어 놓는데 뉴욕시에
평균 SAT 점수 1600점 만점에 1019점. 전국 평균 하고 비슷한 정도입니다. 근데 1A SAT 스쿨 아까 말씀드린 8개 학교의 평균 점수가 1429점입니다. 1600점 만점에. 1429점이 어느 정도 점수냐? 그러면 그 하버드, 예일 이런 아이비 학교들이 보통 그 스탠다드로 삼고 있는 점수가 1450점이죠. SAT 점수. 그래서 뭐 흑인이나 히스패닉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거보다 훨씬 못한 점수 받아도 가고 그러는데 이 뭐 전체 학생이 3,000명 정도 되는데 1년에 3,000명의 절반 정도가 그 점수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여기 가면 만점자도 수두룩하고 그 뭐 SAT 점수 갖고는 타의 추정을 보러 하죠. SAT는 영어하고 수학이니까 얘네들은 벌써 영어 수학에 특화된 애들이거든요. 입학시험을 봐서 입학을 해서. 그래서 뉴욕에서 좋은 학교들은 좋은 공립학교들이 모여 있다는 그 일군의 학교의 평균이 1178점입니다. 아예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이 정도 점수 차이라 그러면 뭐 처음부터 상대가 안 되는 거고 5군하고 비교를 하면 861점. 그다음에 뉴욕시 평균 1019점보다도 410점이 높은 거니까요. 410점이라 그러면 보통 SAT 점수에서 410점 그러면 따라갈 수 없는 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4년제 대학 그 준비율 그 대학을 가는 게 아니고 준비율 99%에 육박하는데 이 학생들은 대학을 가려고 마음을 먹고 그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죠. 그래서 어, 그 타의 추정을 보러 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수한 학생들을 모아놓고 또 그 우수한 학생들이 잘하고 있고 뉴욕시 평균 60% 정도보다는 100%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학교에 또 가끔 그 졸업과 동시에 군대 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2010년도 건데 뉴욕시 노벨 골드. 무슨 소리일까요? 이거는 뉴욕시에서 또 다른 그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다. 뉴욕시 고등학교 졸업자 중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타이틀이 넘버 42. 무슨 소리냐? 뉴욕시에서 하이스쿨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중에 42번째로 그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죠. 이 사람 아까 말씀드린 그 브롱스 스쿨 오브 사이언스 그 학교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처음으로 그 화학상을 받은 사람이죠. 뉴욕시 퍼블릭 스쿨입니다. 그 졸업생 중에 42명이 노벨상을 받았다. 물론 뭐 대부분 다 그 노벨 과학계통상이고 이제 경제학상이 조금 있죠. 참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어느 도시가 그 이렇게 42명의 노벨상 수상장을 배출했다. 그것도 공립교육을 통해서 그 뉴욕시의 사립학교 출신 중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 2명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시 출신이 44명인데 그래서 이 학교에 롱 스쿨 오브 사이언스 그 노벨상 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7명이 물리학상, 1명이 화학상이죠. 조금 아까 본 그 사람들. 그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노벨상으로 따지면 전 세계에서 단일 고등학교가 가장 많은, 제가 알기로는 이 뒤로도 1명이 더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독보적인 1등 학교에 속합니다. 이 학교 뉴욕시 공립학교입니다. 무슨 돈 많이 들어간 사립학교 아니고 무료, 런치도 무료, 가난한 집 애들이 다니는 공립학교인데, 어, 뉴욕시에는 그 이 브롱스 스쿨 오브 사이언스는 과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스타이븐스는 외고에 해당이 돼서 스타이븐스 애들은 또 보통 그 어, 법대나 뭐 이런 데 지나고 문과 쪽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브롱스 사이언스 졸업생들 보면 이거 말고도 무슨 세계적인 상 받은 사람 이름 대봐라.
뭐 리스트가 끝도 없이 내려갈 정도로 많습니다. 그만큼 알차고 아주 멋있는 그런 힘든 또 수준 높은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인데 이 학생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배경에는 고등학생들이 대학 가서 고등학생 시절부터 연구를 시작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탐구할 수 있게 돼 있는 그 시스템, 그다음에 그 고등학교 교사들 중에 뭐 굉장히 많은 숫자가 박사죠. 과학 분야의 박사, 제 친구도 제가 여기 그 미스터리 얘기하면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공학 박사인데 스타이븐슨 하이스쿨에서 화학 선생했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회적 경험도 많고 연구 경험이 많은 교사들이 많다 보니까 그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엘리트 교육이고요. 보통 애들 교육은 뭐 수준이 그렇게 높다고 할 수는 없죠. 행복한 교육을 추구하니까 너 잘하는 거 해라. 수학 못하는 애한테 왜 억지로 수학을 시키느냐. 수학은 그냥 기본적인 내용만 알면 되고 그리고 네가 잘하는 거, 예를 들면 뭐 사회를 잘한다. 뭐 그러면 그 과목 해. 뭐 그거 열심히 해.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그 한국에서 이해찬 때 하나만 잘하면 대학 간다. 그게 미국 흉내 내려다가 어설프게 망한 건데 그런 겁니다. 입학 뭐 사정관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단일 학교가 8명, 9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어마어마한 거죠. 뭐 웬만한 나라도 그렇게 못하는데.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는 그럼 그 비교를 해봅시다. 어느 도시에 있는 어느 학교들이 그 많이 노벨상을 배출하는지 조금 아까 봤던 브롱스 스쿨 오브 사이언스 뉴욕시리 공립학교입니다. 다시 강조하건대 또 보면은 노벨상 받은 날짜가 다 20세기, 21세기죠. 지금도 막 계속 받고 있고 그런데 이제 2등에 그 공동 1등이라 그러나요? 8명을 배출한 파리에 있는 그 명문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들의 졸업생들을 보면 대부분 19세기 졸업생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20세기 초반 1901년, 3년, 7년, 9년, 15년 이때까지는 아주 그 프랑스가 독보적으로 굉장히 그 높은 과학기술 수준을 발휘했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들어오면 그렇게 큰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지금은 이제 학교가 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명을 배출한 학교가 제임스 메디슨 하이스쿨 브루클린. 이 학교는 그 공립학교로 뉴욕시 공립학교입니다. 그냥 추첨으로 들어가는 스크린을 해서 가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 5등이 그 유명한 필립스 아카데미 앤더버 이건 1년에 등록금만 뭐 몇만 불씩 하는 그 미국 사립학교의 자존심이죠. 한국도 뭐 누구네 집 아들이 여기 나왔다더라. 근데 여기는 부잣집 아들답게 과학 분야보다는 상을 받은 게 이카노미, 경제학 그쪽 그 대학 교수가 되고 받는 경우가 많았죠. 아, 보통 뭐 이렇게 5명 정도 받아도 전 세계 학교가 4개밖에 없죠. 그 4개 중에 2개가 뉴욕시 공립학교였죠. 근데 그 밑에 보면 더 화려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뉴욕시 공립학교의 랭킹 1위 스타이븐슨 하이스쿨 거기는 4명 다 4명이 그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 학교는 외고라 그랬죠. 일부가 이제 그 의대를 가기 때문에 그, 또 그쪽에서 받은 학생도 있고 여기는 보시면 재밌는 게 1941년 이후 왜 학교가 그때 생겼거든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졸업생들이 뭐 이제 상을 받기 시작했고 원래는 브롱스 스쿨 오브 사이언스가 더 좋았는데 학교가 월스트리트로 옮기면서 무더기로 돈이 들어와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거 이제 프랑스의 20세기 들어서 받은 4명의 학교 그다음에 이제 영국, 프랑스 뭐 이렇게 영국 학교들 나오다가 3명, 4명 이런 명문 학교들이죠. 그러면 이제 타운센 해리스 하이스쿨 퀸스에 한국 사람들 많이 사는 그 플러싱 옆에 있는 학교인데 여기도 3명입니다. 여기도 스크린은 하지만 입학 시험은 보지 않죠. 그리고
그 밑에 또 아브라함 링컨 하이스쿨 또 3명. 이것도 공립학교. 타운센 헬스도 공립학교. 파라커웨이도 공립학교. 뉴욕시 공립학교. 그 파라커웨이는 노벨상 수상자 3명이나 배출한 학교인데도 학교 인구가 바뀌면서 성적이 떨어지니까 폐교해 버렸습니다. 뉴욕시에서. 뭐 난리가 날 일인데 폐교 당하면 당하는 거죠.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뉴욕, 미국 전체에서는 처음으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학교가 나오고, 필릭스 엑스터, 이거는 사립학교죠. 굉장히 비싼 사립학교고, 그리고 이제 유럽 쪽 학교들이 나오다가 아르헨티나 2명, 아르헨티나 잘 나갈 때, 그 다음에 브루클린 텍 하이스쿨 2명, 아까 말씀드렸죠. 브루클린 텍 시험 봐서 가는 학교, 뭐 이런 식으로 뉴욕시 학교들이 뭐 상위권 한 탑20를 따진다 그러면 3분의 1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리에 있는 학교들이 좀 있고, 런던 학교들이 좀 있고, 뭐 그 정도죠. 뉴욕시 인구가 800만 밖에 안 되는데, 800명 중에 학생이 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 교육을 시켜가지고 배출한 애들이 이렇게 노벨상을 받고 있다는 얘기, 참 어마어마한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뭐 그 과정에 이런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반 공립학교도 있지만, 이제 최근에는 교수한 학생들이 전부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가서 앞으로는 일반 고등학교 출신들이 노벨상을 받는다든가 이런 건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특목고, 뉴욕시가 무슨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미국 교육이 망했다. 뭐, 쟤네들 뭐 수준이 형편없다. 수준이 형편없는 그 과정 속에서 42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고, 지금도 계속 커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왜? 이 교육의 수준이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받을 수 없는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대학교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이 뉴욕시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뉴욕시 특수목적 고등학교, 뭐 세계 최강이다. 이렇게 말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이 이제 1월 말에 치러지는데, 이 학교의 그 입학 경쟁률이 얼마냐? 그럼 도대체 입학 경쟁률이 얼마인데, 뭐 니네가 세계 최고냐? 평균 30대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버드보다 더 들어가기 힘든 거죠. 그리고 그 입학 시험의 수준은 고등학생들이 대학교 갈 때 보는 SAT보다 더 높습니다. 더 어려운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미국 뉴욕시에서 학생들은 뉴욕시에 있는 학생만 볼 수 있습니다. 공립학교니까 학생들은 보통 6학년 정도부터 이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하죠. 한국 교육 수준이 높다. 그거는 평균적인 거고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엘리트 교육 수준으로 보자. 그러면 뉴욕이 세계 최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전에 보신 분들 죄송합니다. 소리가 안 나와서.